모퉁이를 돌아 새로운 길을 만나기도 하고 첩첩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참을 걷다 뒤돌아보면 어느새 저만치 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럴 땐 애써온 나를 격려해 주세요. 갈림길마다 선택을 하면서 우리네 인생과 여행은 참 많이 닮았다 싶은데요. 오늘은 길에서 잠시 쉴 겸 여유도 부려봅니다. 따뜻하네. 와. 다시 가야 할 저 앞을 향하며 또 한 번 결심을 하는 것은 나의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양 가는 골목인 이 삼남대로의 분기점, 모든 길이 통하던 천안 삼거리는 길 따라 문화와 문물이 모여들어 번성했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야, 봄바람이 살랑살랑. 이제 초여름바람 같다. 안녕하십니까. 테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자, 남쪽으로 가면 경상도, 서쪽으로 가면 전라도, 북쪽으로 가면 서울로 가는 길인데, 자, 삼남대로의 분기점인 이곳 천안 삼거리 능수보들 밑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자, 그 옛날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이곳을 꼭 거쳐 가야만 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어디서 흥타령이 들리네. 천안 삼거리 능수야 퍼드라 제멋에 겨워서 아, 천안은 정말 흥이 넘치는 곳이면서 낭만이 느껴지는 곳이네요. 자, 모든 길이 통한다는 천안. 그 천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함께 가보시죠. 레츠 고! 지금의 천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슬러 가야 하는 길, 바로 광덕사입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길래 가봐야 하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안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호자가 들어갔습니다. 호두! 맞습니다. 호두. 이 천안은요, 이 호두하고에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호두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제가 왜 산속 이 절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가보겠습니다. 이곳 광덕사는 신라시대 지어진 1500년 된 고찰로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답니다. 그만큼 천안이 번성했다는 얘기겠지요. 오랜 시간을 간직한 곳이니 전설 같은 얘기 한 줄 있을 법하겠죠.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요, 단 한 가지예요. 이 나무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석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볼게요. 아하, 유청신 선생 호도 희식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이 양반이 호도나무 가져서 여기가 심었던 장소, 희식지.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양쪽 한량을 쫙 벌어져가지고, 이야, 아주 완전 고목인데 이게 수령이 400년이래요, 400년. 네. 이 나무는 700년 전에 고려 사신 유청신 선생이 원나라에서 가져왔던 나무의 그 후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호두나무이자 천연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 높이가 20m가 넘고 이 둘레가요. 와, 이건 4m가 된대. 둘레가 4m. 수령이 400년 된 호두나무. 야, 오늘의 주인공. 야, 대단하나요? 이렇게 굳게 뿌리 내린 호두나무 덕에 오랜 세월 천안은 호두 산지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호두에 관한 인연을 들었으니까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직접 호두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천안은 이 곳곳에 호두와 연관된 것들이 많지만은 생활 속에서도 호두가 이용된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난 호두를 보러 왔거든요. 네네. 근데 호두 아니라 뭐 호두 잔챙이만 잔뜩 있어요. 이게 근데 뭐예요? 호두 이제 큰 거는 상품으로 다 팔잖아요. 네. 그래서 파니까 이거는 까기에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호두, 잉여 농산물. 그 호두 이게 아까 그 시베지에서 있던 그의 새끼예요. 그 걔네들 종자. 천안 호두에. 그러니까 이게 어머나. 작아요. 그래서 광덕사? 네네네네. 이거 광도 호두고요. 이게 광도 호두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키링도 이렇게 만들고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바늘방석 요것도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이게 예쁘다. 체막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브로치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호두를 반을 잘라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 그러네요. 아이고, 야. 이 천들이 그 껍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껍질에서 염색을 하는 거예요. 껍질에서 표피 가지고. 표피,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버리는 건데 되게. 네네. 그 버려지는 농산물을 저희가 재활용하는 야. 리사이클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렇죠. 네네. 야, 이거 재주가 대단하시네. 고맙습니다. 26년간 전통 염색을 해온 이은하 명인은 특히 이 호두 껍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염색 기법을 연구해 왔는데요. 특히 호두를 이용한 소품은 지역 특색도 살리고 앙증맞은 모습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색이 호두에서 나왔다니 더 알고 싶어지네요. 이게 뭐야? 무슨 껍질이야? 호두 껍질이요. 그 호두 말린 거 있죠. 매피. 바깥에 있는 거. 표피. 그거를 이제 말렸다가 가을에 말렸다가 이제 끓인 거예요. 아, 말다 끓인다. 네. 끓이면 한 2시간 정도 끓이면 이렇게 오. 색깔이 나오고. 그리고 자연 그대로 색이. 네네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받치셔서 하시면 와. 이 호두 껍질은 뭐 알맹이 빼먹고 껍질도만 빼먹고 이 표피 이것도 버릴 게 없네요. 예, 예. 어? 옛날에는 이제 몰라서 버렸는데 다 버렸죠 그때는. 의료기센터에 다니는 공무원 선생님이 네. 손에 많이 묻으니까 염색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한테 의뢰해 주신 게 20 몇 년 전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예, 예. 물을 들이는 과정은 그야말로 정성이 반인데요. 이제야 얼룩이 안 생긴답니다. 자, 여기서 앉으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 그래야 이제 속이 배가. 네네네. 다 속까지? 네, 야, 이게 뭐 쉬운 일 아니구만. 네. 이걸 수십 년 해오셨단 말이야? 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좋아서 하니까 하는 거지. 아이고, 우리도 대단하시네. 예? 재밌어요. 기대돼요.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 나올까? 네네네. 똑같은 색이지만 똑같은 색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되죠. 그렇겠네요. 네. 계절 따라 기온 습도에 따라 같은 염색이라도 색이 다르다니 내가 만난 색도 인연이구나 싶습니다. 이게 백반이에요. 아, 백반. 백반. 봉수화물 될 때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넣으시고요. 봉수화물. 네네. 이렇게 해서 요걸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선생님. 요거를? 아, 요것도 다른 거구나. 네, 요거는 이제 철매염이라고 그래서 녹슨 못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녹슨 못? 예, 그러면 이제 그 산화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쓸 수 없으니까 산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화학 제품 저희가 쓸 수밖에 없어서 색을 고착시키는 매염제에 따라서 나오는 색도 천차만별이네요.
그러니까 명반했을 때는 자기 색깔 별 변하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색이 변해 여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색깔이 변하는 거죠? 더 탁해지죠. 탁해지다가. 생각보다 그 까만 물에서 나오는 색보다는 약하죠? 골고루 색이 퍼지게 털고 말리기만 하면 염색 완료. 제가 만든 실크 스카프 어떻습니까? 같은 염료인데도 다른 색이 나오니 그저 신기하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대로. 네. 이러면 끝이야? 이제 말리면 되는 거니까. 아, 이러고 말리면은. 네네네. 색이 너무 다르죠, 그죠? 다르죠. 네. 엄청 다르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연하니 순수한 우리 색깔인데. 맞아요. 자연 색깔. 호두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숨어 있었다니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천안 호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저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담긴 호두 과자입니다. 호두 과자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가보시죠. 고소한 냄새. 응? 빵 냄새. 아주 고소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되세요? 네네. 할머니 안 계시고 또 며느님 되세요? 네, 저는 며느리예요. 3대째 며느리. 3대째 며느리? 네네. 제가 전에 왔을 때는 할머니가 여기서 계셨거든. 네, 이제 어머니신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며느님이 네. 이거 마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했으니까 결혼하면서부터 같이 해오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했으니까 한 10년, 15년? 아, 15년쯤에 어머님이 물려주셨구나. 네네네. 야, 그럼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호두 과자가? 87년 됐어요. 87년? 네네. 아버지에서 아들로 며느리에서 며느리로 소중하게 지켜가려는 마음이 가업을 이뤄낸 것이지요. 우리나라 호두 과자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두 과자를 누가 맨 처음 일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만드셨어? 아, 저도 진짜 뵙지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생과자 기술자셨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천안을 대표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호두 과자 모양의 과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광덕산가 호두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가만있어 봐. 이분은 또 누구시? 아, 저희 며느리예요. 며느님? 4대째 이제. 네. 3대째 며느리님. 네, 여기 4대째 며느리지? 네네네네. 그래요? 네. 그럼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3년 아직 안 됐어요. 3년, 이제 초보구나. 이제 배우는 단계예요. 아, 이제 배우는 단계. 네네네. 와, 그럼 여기에서 맡고 있는 임무가 뭐야? 저는 사무 업무, 격리 업무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돈 가게 받는구나. 어디로 새 나가는 걸 제일 중요하게 네, 보는 거지. 네. 돈 새다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과자를 만드는 모습도 많이 달라져 기계가 사람 손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 때문이지 천안 호두 과자가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궁금해지네요. 87년 동안 긴 세월을 인기 있는 비결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아, 저희는 매일 아침 앙금을 해요. 앙금 도매집이 있어요, 공장들이. 그거 사다가 이제 진공포장 된 거를 한 달, 2달 묵혀가면서 하지만 저희는 가마솥에 아침마다 앙금을 해요. 필요한 양을. 하루 이틀 해가지고 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유지하는 비결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달라요. 이게 이제 가마솥에 앙금을 한다는 거. 예, 예. 뭐 다른 레시피는 다 뭐 금방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공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저희가 뭐 섞는 건 없어요. 되게 단순해요. 사실 들어가는 뭐 재료는 단순하지만 그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차별화된 게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가장 정성을 들인다는 앙금 만들기는 매일 아침에 팥을 삶는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당일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가지고 맛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와, 건강한 팥앙금이 완성되었는데 참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앙금이 준비 다 되면은 드디어 호두과자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파다 앙금으로 속을 꽉 채우고 나면 여기에 또 하나의 활용점정 호두가 들어갑니다. 흑야수 같은 데는 자동 기계로 호두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호두가 크기 때문에 자동 기계를 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씩 넣어야 돼요. 호두만큼은 일일이 다 집어넣는군요. 네, 그래도 큰 호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호두가 네, 더 큰 호두가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더 맛이 더 2배가 되는 것 같아. 네. 다른 호두과자보다요. 호두과자에 호두가 빠질 수 없죠. 딱딱한 호두를 형상화해가지고 겉은 빵으로 모양을 만들었지만은 그 속에 진짜 호두가 들어가야 비로소 호두과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요즘 새로 시작하는 이런 빵하고 그냥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옛날 맛, 지금 맛. 어떻게 보면 옛날 그대로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매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매력이 돼서 찾는 젊은 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4대인 것처럼 손님도 4대 손님이 있어요. 손님도 2대, 3대 손님이 있어서 이제 아기 때 아빠 손 붙잡고 오는 학생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아, 옛날에 이렇게 먹었었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맛, 네네. 정성과 네, 그런 네. 명성이 굉장히 녹아있는 거죠. 네네. 며느님 앞으로 꿈이 있으면 이제 젊은 세대 분들한테도 알릴 수 있도록 지금 제품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을 하고요. 그렇지. 네.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맛을 그 신념을 잃지 않도록 유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를 잇는 성실함이 있고 맛을 지키려는 신념이 있으니 머지않아 천안 호두과자가 100년의 명성을 쌓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호두과자의 도시 천안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하나 봅니다. 오늘 제가 만나뵐 분을 여기서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천안이 뜨고 있어요. 비결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수도권 인구만 해도 2,7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사실 수도권을 딱 벗어나는 순간 지방의 관문이 천안입니다. 그리고 또 먹거리가 풍부해요, 여기에 천안이. 최근에는 네. 이제 천안이 정말 젊은이들 말 맞다나 빵빵한 도시 네. 또는 뭐 빵지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랜차이즈 그 지점까지 포함하면 네. 한 300개가 넘는 빵집이 있습니다. 천안에요? 그렇죠. 정말 제가 볼 때는 먹거리 하면 천안하면 빵의 도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달리 천안에 빵집이 많은 거는 호두과자와도 연관이 깊다는데요. 일찌감치 제빵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긴 거죠. 빵집 크네요. 빵 냄새. 야, 아주 고소하고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네. 아주 빵도 이렇게 처음 보는 빵이 많으냐 다양하고. 신선해 보이죠?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 집에 이 빵집의 브랜드는 뭐예요? 내세울 수 있는 빵 어떤 거? 저희들 그 돌가마에서 이제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 처음인데 저걸로 구워낸 빵이 돌가마 만주입니다. 돌가마 속에서 구워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돌가마로 구운 특징이 바삭바삭합니다. 바삭바삭. 만주인데 바삭바삭하면서 제빵사의 손에서 만들어진 반죽이 빵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공정으로 오븐 아니 돌가마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돌을 쌓아 만든 가마 이게 생소한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징은 이 열이 위아래에서 옆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이것이. 동시에 열이. 그러니까 이 동시에 빵이 구워지기 때문에 특징은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합니다. 아직도 열기가 있어요. 시장님이 여기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 특별한 빵이라 이거 소개해 주세요. 예. 자, 저건 뭐죠? 전부 운전대 같네. 이게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예. 저게 조절. 예. 열 이게 조정. 열보다도 이게 빙빙 돌아가면서 온도를 그냥
골고루 일정하게.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순환시키는구나. 예, 예, 야, 저거 잘해야 되겠다. 한꺼번에 다 한쪽을 잘못하면 탈 거 아니야, 또 오래되면. 그건 노하우죠. 그뿐인가요? 작은 빵 하나에도 20년 한결같은 장인의 정성을 담아내고 후진 양성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진정성이 통한 것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빵 하나하나가 더 귀하게 느껴지니 널리 사랑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없나 봅니다. 근데 크게 이게 번창하신 거 보니까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빵집 잘 되는 비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느리게 천천히 만드는 아, 것이 느리게. 슬로우. 오. 그거하고 이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갖고 이제 건강한 빵을 그렇죠. 저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빵 종류가 수백 개 되죠. 250개 정도입니다. 250개. 야, 그거 한 번 하나씩 맛보기도 힘들겠다. 하루에 다 힘들겠다. 여러 날 두고 맛을 봐야 되겠구만요. 이 정도면 뭐 그냥 빵이 아닌 천안이 함께 만들어낸 예술로 보입니다. 예술로. 좀 젊은이들은 그 재미있는 말 표현을 하는데 성지순례에 빗대가지고 빵지순례를 한번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네요. 빵지 순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천안 그런 기획 빵집이 많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는. 완전히 한번 뭐 외국에 온 그런 기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꼭 동반해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시장님.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게요. 네네. 천안에 왔으니까 이왕에 네. 어디 또 제가 가야 할 곳, 특별한 곳이 있나요? 바로 그 천호지라는 연못인데요. 천호지. 네, 그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앞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경이 예. 그 대학촌을 중심으로 한 그 야경이 아주 돋보이는 지역인데 예. 한번 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럼 오늘 밤에 야경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자, 추천을 받은 천호지로 발길을 옮겨볼까요? 원래는 농업용 인공저수지였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금은 야경 명소가 된 거죠. 해질녘 어슴풀에 하루가 져가면 점점 더 환해지는 풍경. 이 야경에 반한 사람이 저만은 아닌가 봐요. 와, 참 좋네요. 여기가 바로 천안의 명소 천호지 단대호수입니다. 예, 여기 산책길은요 천안 시민들이 엄청 애호하는 길이고 또 젊은이들이 쌍쌍이 디투하는 길이고 네, 아주 안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을 제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운동 겸 산책 겸 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도심의 호숫가를 이 산책하는 기분, 야, 참 좋습니다. 천안에서 맞는 상쾌한 아침에 미나리길로 향해 봅니다. 요즘 미나리가 대세지요. 야, 좁고 허름한 골목길이 작고 걷고 싶어지는 길이 됐네요. 꽃이 폈어요 내 마음에 꽃이 폈어요. 아, 이곳은 옛날에 실개천이 흐르고 이곳에 미나리 단지가 있어서 그래서 미나리 밭길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 후로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는 이 동네를 좀 더 깨끗하고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벽화를 그려서 관광객들 유치하고 그리고 골목길을 깨끗이 이렇게 정화하니까 뭐 동네 사람들한테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네, 완전히 무슨 예술 마을 같지 않습니까? 담벼락이 도화지가 되어 알록달록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보니 예전의 모습을 살리면서도 정겨운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로 새로운 추억들이 쌓이겠지요. 천안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어가지고 발길을 옮겼는데요.
평천면에 들어서자 거리를 따라 늘어선 이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먹는 곳, 바로 평천 순대거리입니다. 물론 곳곳에 참 순대집이 많은데요. 다 식당마다 개성이 있고 음식 맛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들어갈까 하다가 이 집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한번 택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에서 서민까지 여러 수식어가 붙는 순댓국밥은 그만큼 친숙한 음식인데요. 순댓국밥을 먹으러 먼 길 마다 않고 오시는 분들이 많긴 많네요. 평천에 오면 가게마다 차별화된 다양한 순대가 있고 깊은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엔 꼭 들리는 방문지랍니다. 순댓국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외식 메뉴인데요. 물론 저도 좋아해요. 자, 기대가 되는데요. 뭐부터 맛을 봐야 돼요? 양념을 다 하셔서 그 옆에 이제 깻가루도 넣으시고 새우젓도 간하시고 네. 그렇구나. 이제 새우젓이 싫으시면 소금 간으로 하시고 새우젓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순대국밥이니까 새우젓이 그렇죠. 국밥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 안 맞겠죠. 네네. 이제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쓰는 것도 넣으시고. 예, 그렇죠. 좀 청양고추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얼큰한 거 좋아하시고 제가 또 얼큰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매운게 좀 먹으면 것도 다대기도 여기 있으시고. 제가 다대기는 잘 안 먹어요. 네. 매운 거 좀 좋아해요. 네네네. 자, 그럼 시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향대로 다 드시니까. 아주 국물이 진하네. 딱 한 입 들어가니까 진해요. 야채하고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국물이 진해 참 좋네요. 고소한. 이게 돼지 무릎뼈 사골. 사골로 구는 거예요. 예. 사골로? 네, 사골로 이제. 사골이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 좋다잖아요. 뿌옇게 우려낸 사골 국물이 제 눈에는 보약처럼 보입니다. 진하게 맛을 낸 국물에 푸짐한 순대가 가득한 순대 한 그릇에 몸보신하는 기분입니다. 이래서 평천 순대를 알아주는 모양이에요. 역시 진해. 그럼 맛이 고소하는구만. 순대도 드셔보시고. 요게 이제 예. 그리고 잡채가 들어갔고 예, 다른 이것도 피도 들어가요. 예. 원 돼지 피예요. 돼지 피에다 돼지 제일 가늘고 부드러운 얇은 소참. 한 17가지는 들어가나 봐요, 여기. 양념이. 네. 양배추만큼은 직접 재배하고 되도록 지역 농산물을 쓴다니 순댓국 하나에도 정성의 믿음까지 더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속을 만들고 채우기까지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사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순대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50년 전부터 평천 지역이 순대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유명세는 절로 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면서 드디어 신메뉴를 개발해내는 성과를 올린 거죠. 개발품이 이거구만. 네네네. 그 개발품을 제가 네, 맛을 다른- 볼게요. 예, 예. 이거 개발품이 이 순대 신개발품인데 맛이 얼마나 좋은 거냐. 여기 지금 태극기가 또 꽂혀 있는데 백두산에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백두산 태극기야 만세 불러라. 예. 여기가 3.1운동 하던 그 장터라서 예. 이거 신개발하면서 이거 아우네 개발을 장터. 하면서 예 아우네 장터 이제 만세 불렀던 국기를 저기 저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개발하셨구나. 네, 예, 유관순 여사님 생각도 나고 더군다나 이 그렇죠. 동네에? 네네네. 아우네 와서. 아우네 장터에 예, 유관순 여사님.
야, 머리 잘 쓰셨네. 누가 아이디어예요 이거? 아들 아이디어 아니면 사장님 아이디어? 아들, 딸들이 아들, 다 딸들이. 네, 같이들 한 거죠. 네. 전국 향토 음식 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메뉴랍니다. 아우네 장터를 생각하면 이 순대볶음이 기억날 것 같아요. 아우네 장터에 오니까 저절로 발길이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우네 독립만세 기념공원입니다. 당시 3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고 하니 항일 정신이 높았던 이곳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천안시 병천. 병천이 우리말로 아우네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리며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와 그리고 병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바로 여기에 있고 조병옥 박사 생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갈 곳은 아주 또 독립운동가 중에서 또 특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지금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그 특별한 분을 한번 만나뵈러 가시죠. 천안 목천면에 위치한 서고 이동영 선생의 생가지를 와보니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조성돼 있네요. 선생의 20대는 파란만장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투옥과 추록을 반복하다가 결국 만주로 망명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기에 선생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동영 선생님은 국내에서 독립협회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잘 아는 신민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다 평등한 공화 정체의 국가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를 꿈꿔왔던 그런 어떤 비밀 결사 단체도 총석의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총석의 역할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잘 이분이 조명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과거 진사시에도 합격을 하셔서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었지만, 이분은 그런 어떤 좀 평등한 세상을 꿈꾸셨던 거죠. 만주 망명 이후 서전서숙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에 나서는 한편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장이자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항일 운동가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독립된 조국을 보시지 못한 채 머나먼 타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을 기억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동윤 선생의 생가, 태어나신 곳이다 이거죠. 네, 생각하지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뒤에 이제는 딱 보시면은 나저막하게 이제는 산이 이제 와우산이고요. 앞에는 산방천이라고 하는 천이 흘러요. 전형적인 배산 임수 지형이거든요. 풍소지리에 의하면은 명당이죠. 근데 명당이기는 한데 한 위인이 태어나는 그런 명당이긴 한데 그 위인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어떤 배의 형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분이 아주 그렇게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그런 어떤 그 산에서 흐르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네, 끊임없는 그런 어떤 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 이분의 아마 독립 정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립의 정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게 이제는 본인의 그 희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쓰여 있는 이 살유 찬석 마스크 뜻이거든요. 그 쓰신 거구나. 네. 나는 왜 무슨 글자가 써 있나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있군요. 민족의 교육자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보여주신 이동영 선생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참 좋네요. 새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이 소리가 굉장히 가깝다 했더니 아니 이게 뭐예요? 생가 뒤편으로 외가리 서식지가 있었어요. 보아하니 외가리도 있지만 백로도 눈에 띄네요. 외가리 서식지는 전국에 몇 군데 없는데 흔치 않은 풍경에 잠시 한눈을 팝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서식지를 틀었을까? 아마 여기는 그만큼 살기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먹거리. 예, 여기 습지도 있고 이동영 선생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고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선생님이 왜 그러면 이동영 선생이 산과 뒤에 저렇게 외가리와 백로가 풍부를 하고 지키고 있을까? 왜 서식을 할까? 40년에 네. 그 중국의 그 기강이라는 곳에서 영면을 하셨거든요. 네. 고국에 오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 새해라도 환생을 하셔서 고향으로 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저는 감정이입을 한번 뭐 그럴 수도 해봤습니다, 있겠죠. 저도. 그죠? 예. 고향의 애착, 애착. 그리우던 고향을 예. 우리가 육신이 못 오니까 예. 새로 변해서 외가리로 변해서 백로로 변해서 그 왜 우리 그 가요 중에 뭐 나그네 서름이라는 가요도 있잖아요. 네네네. 타국에서 얼마나 돌아오고 싶으셨을까요? 돌아올 수 없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백로에 옮겨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분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빚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업적에 비하면 우리는 기억하는 게 너무 짧고 작습니다. 앞으로도 저 이쪽에 생가에 오시면은 먼 인생을 살면서 더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손 한번 잡아도 되겠죠, 선생님? 네. 따뜻하네. 네. 제가 손 만지니까 저 뒤에 외가리하고 백로가 막 막 뭐라고 하네. 왁왁왁 그러면서. 해보세요. 한 마리가. 와. 차 항공을 하면 이렇게 도네. 그래,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하늘을 홀홀 나르렴. 천안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로 꼭 오고 싶었던 곳.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니 우리 민족의 웅장하고 장대한 기상이 느껴져 가슴이 떨려옵니다. 독립기념관이 왜 천안에 있는가? 그 답을 오늘에서야 찾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생가를 비롯해서 조병옥 박사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어놀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운의 장터 서고 이동영 선생의 생가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강한 힘, 그 힘이 바로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거는 바로 한국인 불굴의 정신상에 담긴 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는 법이지요. 우리 민족이 견뎌야만 했던 36년간의 시련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저희가 을사늑약과 관련되는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을사늑약. 네. 지금, 네. 앞에 보시면 을사늑약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었습니다. 조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였고요. 그리고 이 조약은 당시 국제적인 절차를 무시한 조약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의 조약과 그리고 비준서를 받지 않은 조약이었고요. 그리고 조약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목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서의 형식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불법적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수권자는 고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종 황제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에 도장이 고종황제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요. 당시 외무 대신이었던 박재순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고종이 아니고. 네. 오족 중에 하나 직인이치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조약으로 일본에는 외교권을, 중국에게는 간도를 빼앗기게 되면서 사실상 주권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민중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의병이 봉기하고 독립수사들이 나타나고 민족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 뒤에 보시면 서대문 형무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은 서대문 형무소와 각지에 감옥소를 설치해서 일제의 통치와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글과 말을 사용하는 데 많은 제한을 가했고요. 1940년 이후 전시체제기가 되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동자 그리고 병사로 동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자원들을 수탈을 하여 무기로 만드는 데 활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저기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수탈했던 물건들이 저기 쌓여있다고 그러대. 네, 저게 지금 저희 전시관의 수탈의 탑이라고 붙여지고 있는 전시물인데요. 아래 보이시면 저희가 일본이 빼앗아 갔던 녹그릇,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쌀 같은 곡물들이 저희가 전시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지만은 나라 잃은 고통만큼은 참을 수 없다던 유관순 열사. 아마 함께 태극기 흔들었던 온 교례가 같은 마음, 같은 염원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고하는 대한독립선언서는 온 교례가 함께 외친 우리의 함성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들은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28 독립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송계백이 1월 달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준비 중인 28 독립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종교계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도 힘을 합치자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1919년 6월 27일 우리나라가 독립국인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담은 독립선언서 2만 1000장이 보성사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2월 28일 날 전국으로 배포가 되었고요. 마침내 3월 1일 독립선언식과 그리고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울린 독립만세는 이후 항일 무장투쟁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데요.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오직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저희가 3.1운동 이후에 해외에서 독립 무장투쟁에 대한 열기가 고조가 되었고요. 일본군 정규군과 맞서서 봉오동과 창산리에서 크게 전투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투를 했을 때 그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공찬 그리고 김성대와 같은 의열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모태가 된 임시정부 요원들이 한자리에 계시는데요. 김구 선생과 이시영 선생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찾아갔던 이동영 선생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 뒤에 계시는 분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들 이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주고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됐던 거라고. 그죠? 또 이분들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 벅찬 부분도 있었고 또 감동도 했었고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좀 반성하며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반성도 큰 반성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잠시 만세 현장에 저도 서봅니다. 총칼 앞에서도 당당히 외치며 그토록 염원하던 대한민국. 그분들 앞에서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 이번 천안 여행하면서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역사의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역사의 깊이와 정의를 만나는 그 감동이 이번 천안 여행하면서 이 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안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또 기쁘게 멋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남의 분기점 천안은 이름 그대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인가 봅니다. 뿌리 내리고자 하면 알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름의 세상을 넓혀가며 자신의 색을 펼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새로운 길을 향한 아낌없는 응원도 보냅니다. 원래보다 한 차원 달라지려는 노력과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듯 반드시 이루리라는 굳은 신념은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 천안이었습니다.